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31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최근 몇 년간 MZ세대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로 처음 등장한 MZ세대란 표현은 이제 경제, 정치,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MZ세대의 어원과 특징, 그들의 성향과 문화, 사회와 현실이 말하는 MZ세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님. 이번 주제는 MZ세대네요. 저희가 속한 집단이라 그런지 뭔가 반가운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요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이지만 그래서 MZ세대가 뭔데? 라는 분들도 계시길래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MZ세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 기준에 대해서도 시각이 나뉘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MZ세대에서 M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Z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의미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1980년에서 1995년 사이, Z세대에 대해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기준이 1980년에서 1994년, Z세대의 기준이 1995년에서 2004년이라고 하던데 정말 연구원이나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MZ세대는 전체 인구의 33.7%,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높은 비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까지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모두 합친 비율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치 같습니다. MZ세대들을 향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접근해 성장한 최초의 사회 세대인 Z세대의 총합이라 그런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MZ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 정말 익숙하고 SNS 등 미디어 시스템에도 능숙하니 최신 트렌드에 있어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고 SNS를 많이 하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층이 미디어를 활용한 가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독창적인 경험 역시 추구하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렌탈이나 중고시장과 같은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MZ세대이다 보니까 이입이 돼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에 내가 이기적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욜로라든지 혼종 문화 등을 생각해보면 개인의 행복 추구가 이기심을 의미한다기보다 본인을 더욱 아끼고 살피는 긍정적인 성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이입해서 좋은 쪽으로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나운서님 해석이 맞습니다. 집단에서 튀면 안 된다던가 집단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던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MZ세대는 단순한 물건 구매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메시지가 담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일명 미닝아웃 소비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단체를 위한 연대나 응원 등을 위해 혹은 기부를 위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가치관이 담긴 상품을 사는 것이 바로 미닝아웃이군요. 네, 과연 전문가들은 이 MZ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울여자대학교 박진규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MZ세대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우리가 세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대론이라는 거는 일단 특정한 세대가 그 세대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그 세대의 특징들을 정리하려는 거를 우리가 세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MZ세대뿐 아니라 뭐 이전에 X세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세대들을 특정 이름으로 붙이고 그들의 특징을 정리하려고 했던 일종의 관성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세대론이 더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마케팅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대론을 이야기하는 또 MZ세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MZ세대를 비롯해서 각각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단 동일한 경험,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집단이 다른 세대와 차이가 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세대가 마치 균일한 집단이다. 단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MZ세대만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축에 따라서 특징들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Z세대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세대는 굉장히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집단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다양성들을 삭제하게 되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MZ세대는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능통한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플렉스 문화도 MZ세대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록 자산과 소득이 적더라도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이죠. 또 한편으로는 소확행, 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소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멘탈 관리나 자기 개발에 힘쓰기도 하는데 일상력 챌린저라는 작은 습관으로 성취감을 얻는 트렌드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생활 방식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걸 보면 역시 MZ세대는 개성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또 홈파티라고 해야 할까요?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실내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MZ세대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들을 바로 홈 루덴스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집을 뜻하는 홈과 놀이하는 이라는 뜻의 루덴스를 합친 용어입니다. 집에서 쉬는 것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혼자 노는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죠. 숏폼 문화도 떠오르는데요. 틱톡이나 인스타, 유튜브의 릴스 등에서 숏폼을 활용해 개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방송사들도 숏폼을 제작해 방송을 홍보하거나 뉴스를 전달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MZ세대는 영상을 그저 시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임에도 다양한 시각자료나 자막, 음향 등을 활용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죠. 이외에도 MZ세대들은 호캉스라든지 콘텐츠 활용법이라든지 여가와 생활 등 많은 측면에 있어서 개성과 창의성, 모험심과 파급력을 펼치며 유연하게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MZ세대들의 가치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MZ세대다 보니 MZ세대가 적힌 곳곳에 눈길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뉴스나 기사, 광고처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MZ세대를 주목하는 느낌? 개성도 넘치고 각자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독특한 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높은 SNS 활용력도 한몫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 역시 MZ세대로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시는군요. 아무래도 요즘 온 분야가 MZ세대의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소비의 주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SNS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살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곤 하니까요.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1이라는 도서에서는 인플루언서블 세대를 2021년 MZ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블 세대,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영향력 있는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인플루언서블과 세대의 합성어인데요.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행동하며 변화를 만드는 MZ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기업이 MZ세대를 겨냥한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기사를 낼 때도 MZ세대를 공략한, MZ세대의 관점에서 등의 서술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MZ세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한때 젊은 층은 정치적 무관심층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현 MZ세대는 정치적 이슈에도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도 MZ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MZ세대 표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죠. 맞아요. 이번에 청년 기본소득, 청년 주택 공급 등 청년이 붙은 공약이 유독 많았던 것 같네요. 점점 당당해지고 목소리를 내는 MZ세대들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겠죠. 네, 그럼 또 다른 MZ세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MZ세대의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20대로서 10대, 30대의 문화를 완전히 공감하기도 어렵고요. 또 기업 같은 곳에서 광고하는 것만 봐도 항상 MZ세대를 저격했다고는 하는데 정작 MZ세대인 저나 제 친구들은 그런 문화도 없고 딱히 관심이 가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분의 의견처럼 정작 당사자인 MZ세대들은 MZ세대라는 통칭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MZ세대의 범위 때문인데요. 무려 30년을 같은 세대로 묶어낸 것이다 보니 MZ세대 내에서도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약간은 동의해요. 저희는 20대 초반에 위치해 있지만 30대 분들이나 10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또 최근에 떠오르는 메타버스 역시 열풍인데 아나운서님도 혹시 제페토라는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페토가 출시됐을 때 아마 제가 10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입체적인 캐릭터를 직접 만들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잠깐 깔았다가 삭제했어요.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MZ세대에게 핫하다는 이유로 유명 브랜드들, 특히 의상 브랜드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곤 하는데 주 소비층인 20대는 정작 관심이 없거든요. 또 요즘 재출시되고 있는 포켓몬빵 아시죠? 그럼요. 초등학생 때 빵도 먹고 스티커도 모았던 기억이 나요. 이 포켓몬빵이 MZ세대들에게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심리적 위안이 들어있다는데 막상 MZ세대에 포함되는 현 10대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니 정말 MZ세대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MZ세대들의 마음도 공감이 됩니다.
MZ세대들 간 세대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니 이거 재분류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소비 패턴이나 공감대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 조금씩 제기되자 한때 MZ세대를 겨냥하던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예시로 편의점 업계 양대 산맥인 GS25와 CU를 들 수 있다고요? 네, GS25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최고라는 의미로 붙이는 접두사 갓과 인생의 합성어인 갓생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인생 아이템을 자유롭게 기획해 디자인과 마케팅을 직접 주도하는 프로젝트였고 큰 호응을 얻었죠. CU의 경우 Z세대를 공략했던 것 같은데요. CU를 배경으로 한 웹소설 편의로운 수락관 생활을 선보이기도 했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 한강공원점을 출점했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또 금융권은 스스로 앞날을 꾸려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올 초 큰 이슈가 되었던 청년 희망 적금 상품을 내놓기도 했고 Z세대를 겨냥해 독립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는 저축 서비스 리브넥스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MZ세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집단이다 보니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MZ세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Z세대를 향한 사회의 시선과 당사자인 MZ세대들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재구분하자는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모든 세대를 아울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슛동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정규 방송에서 봐요.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소향, 기술에 제51기 기술부 시각디자인 전공 2학년 임소원, 진행에 제51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손지유,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소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31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